다음은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입니다. 20조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데 한번 조문을 볼까요? 3조 2항 9호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0조, 21조, 23조 자, 아예 구체적인 처분을 발령하기 전에 처분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이게 바로 처분 기준을 정해서 공표하는 거예요. 왜 공표할까요? 처분 기준은 내부적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처분의 내부적 기준을 공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은 행정의 통일성 확보죠. 행정의 통일성. 지역별로 처분이 중구난방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통일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상대에게는 내가 잘못을 1회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영업정지가 나올지 예측 가능성이죠. 행정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오니까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도 주는 거죠. 그리고 처분이 나가기 전에 특히 처분이 발령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는 사전 통지 그리고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 제시가 있어요. 특히 사례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얘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최근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히 단문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문으로는 입법고시 같은 데서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리고 처분 기준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판례도 나왔고 그리고 행정절차법도 이 부분이 개정이 됐고 행정기본법에도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와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관계행정청이 주무행정청에게 처분 기준을 알려줘서 함께 공표하도록 하는 그런 조문도 들어왔어요. 사전통지의 이유 제시는 시험에서 일부 쟁점으로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양자는 좀 구분할 줄 아는 게 좋겠어요.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는 차이점은 시기적으로 볼 때 얘는요 사전에 하는 거니까 처분 전이죠. 얘는 처분과 동시에 합니다. 처분 발령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처분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밝혀주는 건데 얘는 처분서에 써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처분서가 발령되면서 그 처분서에 이러한 처분이 나오는 위반 사유 그리고 법적 근거가 밝혀져 있죠. 따라서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와 이유가 제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요? 처분서에. 그러니까 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전통지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에만 사전통지를 합니다. 사전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너에게 이렇게 침익적 처분이 발령될 거야.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이걸 의견 소명의 기회라고 하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얘는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에요. 둘 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또는 이유 제시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미한 처분, 반복적인 처분 이런 경우에는 이유 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전 통지를 해야 될 침익적 처분이야. 사전 통지가 면제되는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침익적 처분이 나왔다면 결론은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만 위법성 정도는 통상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라면 공정력이 발생하니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간적 순서대로 알아두시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들어가 봅니다. 처분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 기준이라고 했죠.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은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해서 공표하여야 합니다.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처분 기준을 내부적 기준을 설정 공표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한다. 자기들 멋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이 통일성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요.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한다. 자통, 통일성을 확보한다.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알아두시고 행정처는 이런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변경할 때도 기준 변경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처분 기준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판례에 따르면 공표한 처분 기준이 구체적인지 또는 사전 공표 의무의 예외도 있어요.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은 개별적 판단이에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헌법적 지식으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침해할수록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민에게 수익적 처분이라면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침해할수록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클수록 구체성, 처분 기준의 구체성에 대한 요구는 올라갑니다.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가 엄격해지겠죠. 그렇지만 수익적 처분이라면 이런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이 법규성, 즉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재판 규모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이 법규성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규성이 있다면 이 처분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 따라서 공표한 처분 기준은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공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20조에 따른 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대적 구속력, 다른 말로 법규성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니죠.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기준에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가 되지 못한다. 왜요? 법규성이 없으니까. 다만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이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성문법 위반은 아니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 내지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따라서 대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따라서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물론 얘는요.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될 수 있죠. 법규명령 형식의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내용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했죠. 바로 이 기준이 이 처분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했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령이라면 판례에 따르면 법규성 인정, 시행규칙이라면 법규성 부정,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행정절차법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의 법 형식에 규정이 없어요. 법령으로도 할 수 있고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은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법령이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돼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 암기했던 거 기억해 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대통령령일 때 또는 총리령, 부령, 즉 시행규칙일 때 우리 판례는 뭐로 보았다? 대통령령일 때는
법규 명령으로 보고, 즉 법적 성질은 법규 명령, 효력은 최고 한도로 해석을 했었죠. 가중강경 규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행규칙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봐서 대적 구속력은 부정되나, 그렇지만 재량, 일탈남용의 고려 요소로서 존중해 준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자, 이것까지 다 쓰면은 단문 시험 문제가 되겠죠. 다음, 설정 공표 의무 위반인데 보통 설정 공표 의무 위반은 처분 전에 사전에 공표해야 돼요.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되니까 사전에 공표하고 나서 그 공표된 처분 기준에 맞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공표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공표되지 않은 처분 기준을 적용해서 처분이 발령된 이후에 나중에 공표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처분 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그런 처분 기준의 하자가 이에 근거한 처분에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겠느냐? 부정설. 자, 처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했죠.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긍정설은 행정절차 20조 1항이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면 이걸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절상하자로 봐야 된다. 그럼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런 견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위법 사유가 되어야 한대요.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도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미리 설정 공표된, 만약 얘와 다르게 사전 설정 공표 의무를 준수했어. 그래서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에 근거해서 처분이 나왔을 때 이런 사전에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이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재판규범성, 즉 대적 구성이 있냐 없냐? 없다고 했죠. 따라서 사전 공표 의무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처분 기준이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이 처분의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조 1항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절차상 하자가 되어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건 교수님들의 견해로 쓴 겁니다. 판례의 견해로 가도 돼요. 그리고 다수설대로 갈 때는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 기억하세요. 학자들의 견해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판 실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의 사전 공표한 처분 기준도 원칙적으로 대적 구속력 법규성이 부정되죠. 부정되므로 미리 공표되지 아니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 것만으로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처분을 위법해진다는 겁니다. 판례 이 부분을 꼭 적어줘야 돼요. 이건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 실무는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즉 미리 공표되지 않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 처분이 사전 공표 의무 위반으로 당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조문 문제네요. 해석 설명 요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그 해석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설명은 어떻게 보면 공적 견해 표명이 되겠죠.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될 겁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처분했다면 처분을 위법하냐? 만약에 법규성이 인정되면 위법해질 거고 법규성이 부정된다면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겠죠. 처분 기준의 법규성이 인정된다면 처분 기준과 다른 기준의 처분은 성문법 위반으로 위법해집니다. 법규성이 부정된다면
처분 기준과 다른 기준에 처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는 공표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처분을 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고 재량준칙의 구속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런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청에게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하면 그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은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수 있는 거죠.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적 구속력은 없으나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나오네요. 8회는 재량준칙인 처분 기준의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정하지만 처분 기준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평신자예요. 교회의 신자 중에 평등원칙,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평신자, 행정은 자기구속원칙을 받게 되므로 자기구속원칙이 평등원칙, 신뢰보원칙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8회는 보고 있는 거죠.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처분은 일반원칙, 특히 평등, 신뢰보호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문으로 나오면 굉장히 많아요.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브리타 A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행정절차법 20조 1항의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이때 설정 공표된 처분기준은 판례는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원칙적으로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두 번째,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한 처분이 위법한지 사전에 공표하지 않은 처분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처분 기준대로 처분을 하고 나중에 이 처분 기준을 공표했을 때 사전 공표 의무를 준수한 그 기준도 법규성이 없는 것처럼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처분의 위법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음, 처분 기준에 반하는 처분이 위법하냐? 처분 기준의 법규성이 있다면 성무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법규성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겠죠.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입니다. 사전통지 21조 침익적 처분에 관해서 사전통지를 한다고 했죠. 사전통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견 청취 절차, 얘는 22조인데 그래서 21조와 22조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요. 주는 방식은 첫 번째, 공청회를 통해서, 두 번째, 청문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서 개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겁니다. 공청회에 출석해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회에 출석해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질의응답하면서 의견 제출을 하거나 또는 이 공청회와 청문회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의견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특히 침익적 처분을 발령할 때. 사전통지는 이유 제시와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사전통지는 침익적 처분 발령 전에 하는 거. 얘는 처분 발령과 동시에 하는 거. 두 번째, 사전통지라는 절차가 적용되는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한정되지만 이유 제시를 해야 될 처분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 처분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려줘요?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있습니다. 취지는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는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적정하게 할 것을 담보하고 상대방에게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침익적 처분에 관한 방어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사전 통지의 상대방은 당사자 등인데 여기서 말하는 등은 그 처분의 승계인 등이 되겠죠.
당사자 등에 대해서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행정처의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건 조문에 있네요. 판례는 유인시설업자 지휘승계 신고의 수리 처분, 우리가 신고 파트에서 배웠는데 지휘승계가 수리가 되면 기존의 영업자인 양도인의 영업자 지위는 소멸하죠. 자, 영업양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얘는 양도인, 양수인. 만약에 영업양도의 신고가 이루어져서 수리가 됐을 때 또는 신청을 통해서 인가를 받으면 양도인의 법적 지위는 소멸합니다. 왜요? 얘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는요, 우리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어요. 왜? 얘에게는 이러한 법적 지위가 소멸하는 침익적 효과가 있고, 즉 얘에게는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처분의 성질이 있어요. 얘에게는 수익적 처분의 성질이 있는 거죠. 자신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침익적이어서 얘에게는, 즉 양도인에게는 사전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도인에게 지승계 신고의 수리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 거죠. 보통은요, 인장을 맡겼더니 얘가 지승계 신고를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면 행정처의 입장에서는 지승계 신고를 수리할 때 양도인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양도인에게 사전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 사유가 된 거죠. 자, 지승계 신고의 수리 처분은, 지승계 수리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 양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인의 영업상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얘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사전 통지의 대상이라는 판례였어요. 다만 사전 통지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령 등에서, 이거는 시험에서 사례로 좀 나왔는데,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없어진 것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어려우니까. 사례를 풀어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법령 등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돼요. 즉,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는 얘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전제 사실이 있는데 그 전제 사실이 밝혀지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행정청에. 그런데 이러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는 말은 확정 판결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의견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건데,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 재판이 열려서 음주운전했다는 사람의 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음주운전에다가 사람을 사상시켰기 때문에 면허는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경우에는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상시켰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면 면허 취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 청취를 할 이유가 없다. 왜?
어차피 의견을 들어봤자 처분을 할지 말지 처분 여부, 또는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의 수위 여부, 처분 여부의 결정, 처분의 수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사전 통지에서 의견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는데,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여기는 뭐냐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시인했더니, 야, 네가 할 얘기 다 했잖아. 의견 청취 기회 안 줘도 되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만으로 사전 통지가 면제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 명백히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통지를 통해서 의견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소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량 처분에 따라서 재량 처분의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경황이 없는 중에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시인했지만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소명이 안 됐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 꼭 기억하세요. 2번은 이미 기출됐고, 3번은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로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